삼성 디스플레이 2025년도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2.2회전이고 현금 흐름 기준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결의에 따라서 12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에서 독립을 했다. 2012년 7월 1일 합병기일로 종속기업인 SLCD 주식회사와 삼성전자 종속기업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 판매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생전 우선순위 뉴스에 노트북 OLED 지금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뉴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이 25조 9,933억 원, 전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조 2,669억 원입니다. 2.1%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0.3%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을 해봅니다. 스루풋율은 52.8%로 0.1%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1조 1,943억 원으로 3.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3인데 소수점 두 자리로 반올림해서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2조 5,320억 원으로서 정년도보다 거의 변동이 없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135억 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 9.7%로서 0.2%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입니다. 영업이익은 7.7%에 그쳤으나 영업의 이익이 줄기는 했어도 영업이익 규모를 초과합니다.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원대인데 법인세 차감전으로는 5조 7천억 원, 3조 원가량이 영업의 부분에서 이익이 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총 포괄손익은 또 이 기타 포괄손익이 또 한 3조 원대가 있어가지고 8조 6천억 원이 포괄손익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외 부분에서 뭐가 그렇게 이익이 나는지 감사보고서로는 그렇게 추적할 만한 것을 찾기가 좀 어렵네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2025년도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삼성 계열은 제품과 상품 묶어서 표현하는 게 계열사마다 모델로 되어 있죠. 반제품 및 제공품 합쳐서 4,429억 원인데 이 전년도보다 무려 3,3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2년 전에는 계속 재고를 줄여왔었어요. 디스플레이가 좀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는 재고를 줄여왔는데 2025년도에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요거를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이 2% 증가했는데 전년도보다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294%나 크게 증가했고 전체는 9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로는 이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인데 스루풋 관점에서는 아까 본 대로 1,000억 원 이상 부풀려진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성분의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증감 마이너스 3,810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A 제품 및 제공품에 상품도 들어간다, 이렇게 표준적인 방식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 12조 5,344억 원, 5.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2조 1,534억 원, 0.5%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1조 1,943억 원으로 3.1%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4조 6,584억 원을 뺀 6조 5,35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34.4%로 1.1%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1.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죠. 재고자산 증감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A는 제가 분석할 때 표준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가 제시한 건데 차이가 506억 원입니다. 그것이 BWCI의 증감액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표기는 WCI로 하고 있다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해석을 하면은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WCA나 실제 전체 재고자산인데 요게 이제 이 비성분에 표현할 때는 3,300억이 마이너스로 표현되거든요. 근데 3,800억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니까는 그 매출원가 재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되죠. 실제 경영평가를 정확히 못 해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2024년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 2단계 그 갭 역시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하고요. 현금 흐름표가 안 맞습니다. 현금 흐름표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3,169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3,8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641억 원이 어디서 재고가 생긴 거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 현금 흐름표에는. 그런데 재고자산 명세의 그 공시 충당금 증감액을 좀 감안을 해주면은 그 갭은 줄어들어요. 그렇지만은 151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246억 원이요. 이만큼 그 재고 관리가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135억 원은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3조 197억 원, 1.6%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감사 보고서기 때문에 비상장 기업으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한 2만 1,000명 정도로 그 추정이 된답니다. 평균 임금을 나눠보면은 1억 4,380만 원, 3% 인상된 것으로 그 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틸리티비, 삼성은 그 전기 에너지 뭐 이런 거, 다른 회사 수도광열비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전부 다 유틸리티비라고 묶어서 잘 표현하고 있죠. 7.2% 증가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6.3% 증가했고요. 인가공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생산이 좀 줄었다는 얘기인데 매출은 약간 늘어난 거죠.
그런데 재고가 그렇게 왕창 증가했다. 인가공비는 줄어들었는데 직영 생산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해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이 42.2회전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전년도는 워낙 재고가 없었어요. 74.5%가 하락했습니다. 슬럼프율은 상승을 했고요.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ROIC 3.6% 0.5% 내려갔고요. 총자산 회전율 0.34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이라고 한다면은 3할 4푼을 친다. 야구 선수로 치면 아주 높은 수익이지만 기업은 자기 역량이 1이면은 1을 히트를 쳐야 됩니다. 그만큼 규모에 비해서는 좀 활동성, 제조 활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4.8회전 전년보다 좀 내려갔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내려갔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3.7% 0.5% 하락했습니다. 앞서 그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출원과는 이 모순이 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그 1, 2차 출원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을 입증하려면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실제 그 물량적으로도 금액이 아닌 물량적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야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모 기업 자체가 구두 설명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들 따라하죠. 사실 괘씸죄에 좀 다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농담 삼아서라도 친절한 금자 씨한테 가서 좀 다 정신교육을 좀 바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표현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2025년도 자기네들 원재료 가격 추이를 설명할 때 TV 모니터용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은 약 3%. 이 계통이라고 보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판매 가격이니까 3%가 내려갔다. 근데 이제 다 추정은 인상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이 정리를 하면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주 판매가가 상승이 되고 원재료 가격도 상승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알 방법은 없고요. 판매 가격은 3% 내려갔다. 근데 여기 반증을 하려면 수주 판매가가 상승은 해야 된다. 뭐 반증을 해주고 싶어도 뭐 백데이터나 그런 데이터들이 입증할 만한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비상장 기업이니까 아니 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위에 있는 이런 것처럼 일본은 기업 물가 지수도 좀 통계를 내는데 한국도 좀 이런 거를 명확히 하는 기업들이 좀 신용 점수라든가 이런 걸 좀 높게 줘가지고 주가에도 좀 좋은 플러스 방향이 되도록 삼성전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아까 기타 통합발 손익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죠. 8조 3,714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EMS 사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7,548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최종 4,50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많은 돈은 유형 캐펙스 자본적 지출에 투자된 돈이 1조 5,859억 원이 산출이 됩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2,475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뭐 그 무차익 경영선이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금융자산을 왕창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익들이 영업이익보다도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4.6배로 올라갔고요. 이익잉여금률 332.4%로 상승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기용비가 3.1% 증가했었는데 올해도 3%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의 거의 변동이 없는데 5% 이익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26조 8,690억을 할 것 같습니다. 매출이 3.4% 증가하니까 스루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1 더하기 3.4% 해서 이것을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확장을 26조 8천억으로 하기로 한다면 남는 돈이 2조 5,896억 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이 42.2회전인데 재고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52회전까지 1주에 1회전 하는 거로 하면은 매출 증가 효과는 33조 1,126억 원이 나올 경우에 운영경비가 10%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4조 8천억으로 거의 더블이 매출 재고회전은 23.2%였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더블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 감소 경우와 재고 증가의 경우에 매출 원가를 각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할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증가하죠. 19조 6천억이었는데 19조 8천억으로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총 제조 비용이 19조 6천억인데 19조 3,856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동일한 영업 목표, 영업이익 목표를 가졌을 경우 재고를 감소할 경우에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27조 3,230억 원을 해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26조 8,800억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부 쪽에서는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할 수 있겠느냐? 백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이거를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해보죠. 삼성전자에 뭔 판매 단위인지는 뭐 디스플레이 어떤 판매 단위로 가정을 하고 재료비를 1,300만 원 잡고 1,200 얼마인데 가공비도 약간 올리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뭐 우리는 좀 더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원가가 2,440만 원이니까 우리가 영업이익은 280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모기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2,720만 원의 견적서를 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모기업에서 무슨 얘기냐? 스루프 회계 쪽에서는 2,680만 원으로 돈이 남는 거로 제시를 했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깎아버립니다. 2,680만 원으로. 그러면은 그래도 남아요.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220만 원 남아. 근데 똑같이 스루프시 노력해가지고 3,300만 원 선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은 생산을 추가로 안 하고 재고만 줄었다고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은 증가는 하지만은 그렇게 기대만큼 증가를 안 합니다. 3조 6천억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2,680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프는 250만 원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할 때는 220 남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270만 원 정도 스룹보다도 항상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판매 노력을 했다.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이니까 480만 원 넘는데 원가 회계에는 370만 원, 한 110만 원 정도 영업이익 차이가 납니다. 자,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 이런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템플릿 자료고요. 원가 회계가 더 필요 없는 이유 등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진정한 역할의 비유, 이것도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봄과 라우팅이 분리된 것을 매출원가와 재정원가 분리된 거로 비유를 해서 빈번한 I/O, 인아웃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불편한 게 지금 재정원가다. 그런데 스스로표스로 하면은 정보 시스템에 하면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했듯이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고 다 같이 매출 재료비로 통합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그것을 저는 이런 전문적인 거로 비유를 안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뛰어넘는 실전 분석을 제가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그 틀니 보철로 비유했었는데 요거를 그 정보 시스템 상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MRP가 확산이 되면서 봄과 라우티 분리,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심한 인아웃 데이터 시스템이 돼버렸다. 왔다 갔다 이 정보 처리하는 시간이 엄청 걸려서 보완을 해서 그래서 정보 시스템화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그거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결론은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참고 자료입니다. 과잉 생산하지 말자고. 그리고 원가 회계를 그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